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채용 뉴스로 시작할 겁니다. 항공사 채용 뉴스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배드 뉴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굿 뉴스가 되지 않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11월달, 지금 11월이죠. 11월달 T-웨이 항공 채용설에 대해서 카더라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승무원 과외를 해야 되거나 또는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카더라를 양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용 관련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채용 관련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는 잠시 중단했던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11월 T-웨이 항공 지금 채용 제대로 나올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 현재 LCC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이번 실무 면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 현재 우리나라 LCC 항공사가 왜 힘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채용 관련 뉴스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T-웨이 항공 도대체 11월 채용 나오나 안 나오나,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어떤 이유로 안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언제쯤에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현정 토익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게 볼게요. T-웨이 항공 11월 승무원 채용설 카더라 제가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T-항공 과연 채용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이유부터 먼저 분석할까요? 알다시피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는 자막 서비스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기 해서 보면은 중요한 말을 놓칠 수가 있어서 맥락이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중요한 말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은 학원을 등록해야만 들을 수 있었던 정보였거든요. 근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고급 정보를 아낌없이 풀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시청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과연 T-항공 채용 나오나 안 나오나. 자, 현재로서는 T-항공의 상태를 보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LCC 항공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나항공 실무 면접 기출에서도 나왔듯이 LCC 항공의 위기는 바로 보잉 리스크입니다. 보잉 리스크, 그 다음에 또 이제 자펜 보이콧, 이게 이제 영어를 썼지만 이제 알다시피 그 반일 또는 이런 뭐라 그러나 그런 일본을 가급적이면 여행을 잠시 자제하자라는 이런 운동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위기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잉 리스크입니다. 예, 보잉 리스크 때문에 제주항공도 인원을 적게 뽑는 거고요. 채용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된 이유인데, 이번에 제주항공 채용 문제가 돼서 인사 담당자가 답변을 내놨는데 역시 바로 보잉 리스크 때문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된 거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올 리가 없죠. 완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덮쳤는데요. 예, 그 다음에 T-항공입니다. 지금 현재 보잉 리스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잉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힘들어졌었는데, 지금 저희 이스타항공, 저희 유토스 학원 수강생 출신들은 막 비행시간이 너무 안 나와서 갑자기 막 걱정이라고 그러고 막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요. T-항공도 갑자기 막 없던 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보잉 리스크 두 가지가 뭔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유야 뭐가 됐든 간에 안 나오면 그만? 나오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을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채용 나와? 안 나와? 이걸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겠죠, 단 몇 초로. 근데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채용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악재가 겹쳤어요. 가장 먼저 알다시피 이미 그 보잉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 기종이 있는데 맥스라고 있어요. 맥스 737인데 맥스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맥스를 제일 먼저 구매를 두 대를 해온 거죠. 이스타가 이미 뭐 다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운항 정지가 느려져 버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데만 한 15억 정도 필요하니까 15억씩 내고 있고 뭐 정비하는 거 그냥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준비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악재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번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균열이 생긴 거예요. 되게 중요 부위에, 날개 부위겠죠? 중요 부위에 균열이 생겼는데 25% 정도가 지금 이게 균열이 생겼다고 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왜 하필이면 이게 문제가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위기냐면 보죠. 737NG거든요. 그러니까 NG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약자인데 지금 53대가 운항 정지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국내에서도 9대가 됐는데 이번에 에어코리아 채용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접었던 이유도 대한항공이 바로 이 737NG 30대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스타항공은 이미 보잉 737 맥스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이제 T항공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T항공과 제주항공은 전원 다 100% 현재 737NG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조금 더 오래된 비행기, 3만 회 이상 비행을 한 비행기들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3만 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들 많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뭐 그것만으로는 뭐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려야 되나?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야 되나? 말로만 설명을 해야 될까? 왜냐면 얘기가 길어져요. 제가 이거 당분간 아니면 당분간이 아니군요. 곧 이어서 지금 현재 LCC 항공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내년 상반기 승무원 채용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T항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T항공은 지금 현재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기체가 전부 다 보잉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균열이 발생한 것까지는 쳐요. 뭐 9개 정도가 이제 균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항공기를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T항공은 채용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용이 나올 수가 있죠? 승무원들이 뭐 우르르 그만둔다면 모를까? 그만둔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뭐 균열 발생했어.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리고 그냥 우리 거는 괜찮아 하고 그냥 비행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뭐 200번 이상 띄울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모든 항공기 이 기종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여기서부터 에어코리아가 채용을 취소하게 된 거고 제주항공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T항공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T항공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동안은 그 비행기들을 띄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비행기를 예전보다 적게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균열이라도 나왔다 치면은요 난리 납니다. 뭐 대체 비행기가 없거든요. T항공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그 비행기를 안 띄우면 다른 비행기를 미친듯이 많이 띄울 수도 있어요. 뭐 30대 정도가 그 비행기니까. 근데 대한항공까지도 지금 에어코리아 어쨌든 그 공항 지상직조차도 지금 이러한 대한항공의 수요 문제에 맞물려서 채용을 안 하는 냈다가도 취소하는 판에
뭐 공항직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네, 월급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물며 승무원인데 채용을 하겠습니까? T항공은 바로 이 보잉 현재 737NG 넥스 제너레이션의 균열 문제로 국토부에서 전부 다 모든 항공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조사하는 기간 동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열이 나왔다면 운항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체 비행기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만만하지 않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에 그냥 안전불감증 갖고 더 이상 비행 운항하게 못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국토부 지금 관심 없잖아요. LCC 항공사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보잉사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고쳐요? 그 많은 거를 만약에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된다면 이런 악재가 겹쳤고요. 두 번째로는 T항공도 사실은 상반기, 중반기에 이제 항공 승무원들을 늘렸던 이유가 사실 비행기 2대 있죠. 문제됐던 맥스 2대를 이미 계약을 한 걸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를 잘 찾아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이미 채용이 아니라 이미 그 비행기를 맥스도 2대를 이미 올해 안에 들어오기로요.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올해 안에 들어오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이 2020년이니까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어저께 청문회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이틀밖에 안 됐어요. 청문회 한 지가. 근데 이미 결함을 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갑니다. 이거 운항 정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잉사에서 인정하나? 자기 잘못을? 그러면은 보상받으면 되는데 소송 걸 거 아니에요. 소송 거는데 4,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 열렸던 걸로 봤을 때는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운항 정지가 12월 안으로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3월 달에 지금 맥스를 이미 구매했으니 난 이걸 운영하겠다 4대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벌써 이미 접수된 거죠. 이미 얘기 전달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 비행기가 없을 수도 있고 반납하기로 할 수도 있고 리스한 게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복잡해진 거죠 지금. T항공은 더군다나 그 2대 때문에 맥스도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모르는데 그쪽 보잉사의 결함이 100%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위약금 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계약금이. 왜냐면 비행기를 싸게 들어오는 대신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누가 합니까? 네, 그래서 T항공은 지금 보잉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번 달 11월 채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물론 카더라를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채용이 나와야 할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오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카더라를 통해서 자꾸 안 쓰던 돈을 쓰고 안 해도 될 내 돈을 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년에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반기에 그냥 내리막 다 그냥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채용을 안 하게 된다면 대한항공마저 12월에 채용을 제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이미 예측을 했지만 그럼 내년 상반기에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치열해지잖아요. 이때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승무원은? 외항사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 점수 올리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펙은 다 올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점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졸업한 사람들은 공백기 관리 열심히 해야 되죠. 이럴 때일수록. 그 다음에 영어만 잘한다면 외항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동방항공이나 또는 남방항공 이런 데도 전부 다 보잉 리스크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운항을 했거든요. 다 그 많은 비행기들이 운항 정지니 동방항공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송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중동에서도 구매를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일단 이 보잉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 보잉 리스크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엑기스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T항공이 이러한 이유로 올해 채용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내년 상반기 1월, 2월도 사실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이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T항공도 잘 견디고 있는 중인데 베트남 항공을 늘려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더라가 아닙니다. 분석했습니다. 물론 채용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틀린 거겠죠. 뭐 그러면 저는 환영입니다. 채용이 나오는데 뭐 저를 욕하든 말든 그건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굿뉴스가 될 텐데요. 어쨌든 저는 분석을 이렇게 내놨고요. 이와는 달리 굿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석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지금 비행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채용을 하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까지 7년 이상을 항공업계 관련 분석을 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관련 불매운동도 그렇고 보잉의 이제 그 737 맥스가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이 또 이렇게 균열까지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안전에 관련돼서는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잣대를 이제 되고 있는 국토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대한항공만큼 로비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국토부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LCC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채용을 했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LCC 항공이 현재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속상하고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또 굿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은 알고 준비해야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 그래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카더라만 믿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으니 예전엔 승무원 학원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런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게 됐습니까? 물론 저의 얘기를 듣고 승무원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근데 이럴 와중에서 용기 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년 상반기에 지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열심히 지금 스펙 쌓고 공백기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